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터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행렬 7강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 7강에서는 이 연립 방정식, 즉 1차 연립 방정식과 행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각종 모의고사와 또 수학능력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특별히 불능이 배제된 1차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내용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매우 기본적인 내용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우리가 1차 연립 방정식과 행렬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3쪽이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1차 연립 방정식과 행렬이라고 했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 먹었답니다. 자, 우리가 행렬 A를 A하고 B하고 자, C하고 D, 행렬 A를 A, B, C, D라고 했을 때 요 행렬 A에 대하여 자, 요놈이 행렬 A에다가 X, Y라고 하는 행렬을 곱했더니 그 결과가 PQ가 된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새겨놓은 것이 1차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한 거랍니다. 근데 요놈에서 이 x, y 값의 운명은 요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달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놈을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 자, 요때는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x, y 값은 유일한 해를 갖는답니다. 즉 오직 한 상의 해만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매우 간단한데, 이 x, y라고 하는 것이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A의 역행렬 곱하기 PQ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x, y를 만족하는 행렬이, 즉 x과 y 값이 유일하답니다. 하나씩 한 쌍으로만 존재한다, 그런 얘기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약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일 수도 있고, 또는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든지 아니면 해가 하나도 없든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하고 해가 하나도 없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한번 살펴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요 행렬 A를 우리가 10-가나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요렇게 표시할 수 있고, 자, 요놈이 요렇게 표시했을 때에 요 1차 연립 방정식의 요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내고 교점이 하나일 때는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가 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일치할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에 대응하고,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이 서로 평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즉 해가 없는, 즉 불능인 경우에 대응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A의 역행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A의 디터민에 해당되는 값, 즉 AD-BC라는 놈이 뭐다? 그렇죠, 0이라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은 AD하고 BC하고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요 C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C분의 A가 되고 자, C는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요 D는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요놈이 D분의 B 이렇게 썩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C분의 A는 D분의 B라고 하는 요 비례식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배운 내용대로 즉 10-나의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대로 하자면 요놈 분의 요놈, 요놈 분의 요놈하고 요놈 분의 요놈이 그리고 요놈 분의 요놈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일치 조건, 평행 조건을 분별한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는 우리는 보통 C분의 A, D분의 B와 Q분의 P까지 몽땅 다 같아 버리면 우리는 일치한다라고 얘기하고 두 직선이 평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C분의 A하고 D분의 B하고 Q분의 P에서 요놈이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같지 않을 때는 우리는 평행 조건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일치라고 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에 해당되고 평행 조건은 해가 없다에 대응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1차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이와 같이 표시했을 때는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둘로 나누는데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요 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일치 조건하고 평행 조건에서 요 앞부분만 확실히 표시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성립한다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요 D의 사항은 행렬 A의 역행렬 존재 유무하고는 Q분의 P가 이 동그라미 앞쪽 부분하고 같으냐 다르냐라고 하는 것은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행렬로 1차 연립방정식을 분할을 그 경우를 쪼갤 때는 딱 두 가지 경우로 쪼갠답니다. 즉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하고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다를 동시에 얘기하는 요 두 가지 경우로만 쪼갤 수 있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하고 해가 없는 경우를 역행렬 존재 유무로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요 뒤의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행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해가 없다 둘 다를 얘기 다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역행렬이 있다. 그러면 유일한 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다를 얘기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불능이 그죠? 불능이 배제된 그죠? 1차 연립 방정식.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역시 행렬 A가 A, B, C, D라고 하는 요 행렬 A에 대하여 자, 행렬 A에 대하여서 자, 행렬 A에다가 XY라고 하는 행렬을 곱했더니 요놈이 이제는 PQ가 아니고 영행렬이 되었답니다. 요렇게 했을 때에 요 연립방정식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자, 요 놈도 첫 번째 A의 역행열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A의 역행열이 존재하면 우리는 앞에서 배운 대로 유일한 해를 갖는다. 자,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요 유일한 해가 요 경우에는 정해져 있답니다. 어떻게? X, Y는 A의 역행열에다가 0를 곱한 끝인데 요 놈이 뭐가 된다? 그렇죠. 0, 0이 되어버린답니다. 자, 행렬의 연립방정식을 1차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했을 때에 요 우변의 PQ의 자리가 0, 0가 되면 요 행렬, 요 1차 연립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가질 때에 그 유일한 해는 무조건 빵빵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은 그 유일한 해가 0, 0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이번에는 요놈의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역행열이 존재하지, 자,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앞에서는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 즉 부정이 되거나 불능이 된다. 부정 내지는 또는 불능이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요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즉 불능이 안 생긴답니다. 해가 없는 경우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이게 0, 0이 됐을 때는. 왜 그런가? 요 경우는 자 일단 적어놓고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반드시 뭐만 얘기한다? 그렇죠. 해가 무수히 많다만 의미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10-나의 도용의 형태로 표현하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봅니다.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입장에 봤을 때는 상수항이 없는 XY 1차식은 반드시 원점을 지나고 또 상수항이 없는 요 1차식은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놈은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앞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A의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C분의 A는 D분의 B와 같다.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요 식을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상수항이 이렇게 빵빵이기 때문에 C분의 A와 D분의 B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 경우는 절대로 생기지 않고 일치하는 경우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답니다. 즉, 해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요 내용을 첫째 이해해도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이해해도 된답니다. A의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는 C분의 A가 D분의 B와 같다라는 식을 의미한다라고 앞에서 했는데 요 두 연립방정식에서 C분의 A와 D분의 B가 같다는 것은 결국에는 요게 빵빵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한답니다.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것은 교점이 무수히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두 번째 한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용어를 붙였답니다. 불능이 배제된 1차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행렬로 표시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은 요 PQ의 자리가 빵빵이 되게 되면 요 연립방정식에서는 해가 하나도 없는, 즉 불능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요런 불능이 배제된 행렬 1차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한 요 행렬식에서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적어봐 이라면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만 얘기해버리면 된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해가 없는 경우가 배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